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스마트폰 분야라든지 반도체 동향 좀 알아보고요. 지난주 주간에 주간 리포트 드렸는데 차트 리뷰하면서 중간 점검 못 해드린 종목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뭐 심태, 대덕전자, SM, LNF, 에코프로비엠 뭐 이런 것들도 또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또 전략을 만들어 놓고 접근해 나가야 되는가라는 것들도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관련돼서 한번 정리해 보고요. 좀 뭐 개인적인 뇌피셜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쭉 들어보시면서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 의견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공유해 나가면서 판단을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항상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참조하는 것도 큰 투자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라보는 각도라든지 인사이트 이런 것들이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겠죠. 적어도 그런 것들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주가라는 것들은 항상 이런 것들이죠. 올라가고 있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고, 조정받은 걸 또 좋아하는 스타일들이 계시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두 개 다 좋긴 하나, 그래도 저는 주식은 이런 거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쌀 때 매수하는 기회를 가져가는 것이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트레이딩을 잘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달리는 주가를 올라타기 시작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항상 나오질 못해요. 그래놓고 늘 물어보는 그 질문 중에 거의 99%가 대부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탈출하면 됩니까? 뭐 방법이 있습니까? 그거 뭐 전문가 하랩이라도 그거 방법이 없습니다. 눌린 주가에 대해서 뭐 기다려야죠. 뭐 정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아니면 뭐 특별히 뭐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궁금해 하지 않습니까? 참 어리석은 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달리는 말을 올라탈 때는 언제든지 내릴 준비하고 정거장 쓸 때마다 항상 체크 하고 가야 되는 그런 연습들을 상당히 많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경력이 좀 많이 붙으신 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쭉 보다 보면 그 주변에 보면 이렇게 왜 단타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주로 하다 보면 단기적으로는 성과가 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언제쯤 하는 거냐면 전체적인 시황이 상당히 좋아서 지수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업종 주도주가 정해져 있을 때 그럴 때는 뭐 올라타는 건 괜찮지만 시장이 혼재되거나 또 쉬는 타임 이럴 때는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 리듬을 탈 줄 모른다라고 한다 그러면 주가는 가급적이면 저렴할 때 매수하는 쪽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오늘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제가 이야기하는 좋아요, 구독, 멤버십 이거 언제쯤 얘기 안 하면 될까요? 예, 적어도 5만 원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한참 남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추천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 주말인데 일단 최근에 보면 특히 애플이랑 관련돼서 스마트폰 분야가 주가의 조정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올라갔던 걸 거의 다 70% 이상 토해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결론은 그거죠. 뭐 LG에서 뭐 아니면 BH 자화전자, 뭐 LG노텍 뭐 해서 애플폰을 만든답니까? 안 만든답니까? 뭐 이게 결론인 것 같은데 결론은 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 생산 차질이 좀 있었던 거, 수율 맞추는 거,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기업들의 영업이 조금 깎아 먹겠죠. 그다음에 시간이 좀 뒤로 밀렸다는 건 이연됐다는 건 또 매출 잡히는 시점이 3분기부터 피크가 오는 게 아니라 뭐 4분기부터 피크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 보면 다시 한번 눌린 주가에서 한 번 정도의 희망은 더 있고요. 기회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흐름들을 잘 타고 가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적어도 근데 보통 보면 또 이런 것들 여기는 네 종목 다 사시는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같으면 굳이 많이 한다 그러면 이 중에서 한 두 가지 종목 정도 골라서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뭐 지나가면서 어떤 것이 좀 포인트가 됩니다라는 부분들은 대략 짚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나간 영상들 한 번 더 참고해 보시면서 트레이딩 포인트 잡아보시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추수감사절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추석이 아니고 미국 추수감사절 12월 글쎄요 11월에 있죠. 미국은 추수감사절이 그러니까 그쯤에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타겟을 조금 두 달 정도 뒤로 미뤄야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저는 늘 조정을 기다리고 있죠. 지금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됩니다. 차라리 쉬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지 전반적으로 또요. 우리나라 코스피나 주가, 코스닥에 있는 뭐 반도체 관련 업종, 장비주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랠리업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되는데 저렇게 올라가 있어서 주가가 오른 다음에 계속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 오히려 이럴 때 포지션 잡기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사야 돼, 말아야 돼. 올라갈 확률 한 30% 떨어질 확률 70% 이 정도 되는 환경이거든요. 조정을 차라리 받으면 상승 확률이 60% 이상 될 때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조성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히려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방에서 어떤 가격 기준으로 해서 윗방향이냐 아랫방향이냐 이렇게 보고 있을 때는 우리가 아랫방향이 훨씬 더 넓게 포진되어 있는 경우에는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생각을 좀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내피셜은 아직도 투자를 위해서 또 매수를 위해서는 좀 더 기다려 볼 거다. 분명히 올해가 가기 전에 적어도 3분기 중에는 한 번에 분명히 브레이크 타임이 꼭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참조해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러면 관련된 우리 또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택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지금 스마트폰 관련돼서 FC, CSP 뭐 이런 것도 관련 좀 있으니까 가동률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리포트 나온 것들을 쭉 해보면 가동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타겟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주가 이 정도 수준인데 4만 1,000원 정도까지 업사이드로 올렸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는 돼야죠. 예, 이런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건 반도체하고는 전혀 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 스마트폰 쪽에도 관련이 많다. 그래서 이것도 타겟을 언제까지 보면 좋겠습니까? 예, 4분기까지 좀 보시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심택에 대한 또 다른 또 대신투자증권이죠. 여기서 대신증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업사이드 더 많이 봤어요. 그렇죠? 상당히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턴어라운드 됐고요. 물량, Q와 P가 다 뭐 상승할 전망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가동률이 상당히 좋아졌다 이런 소식을 들면서 가는데요. 어쨌든 이런 겁니다.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건 처음으로 어떻습니까? 220일 이동평균선 윗단으로 올라왔다는 건 브레이크 타임을 조금 가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자,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어디로 갑니까? 여기 만나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벡터의 합에 이격이 생기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는 모멘텀이 나오는 차례. 아마 그때가 맥점이 되지 않을까. 뭐 이때 저희가 리포트는 이 정도 때 드린 것 같은데요. 그죠? 제가 아마 이날 조정받고 있는 이때쯤 아마 여러분 리포트 드린 거 맞죠, 여러분? 자, 그러니까요. 그거 좀 생각해 보시고 한 2주 전쯤 제가 리포트 드렸는데 잘 보유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 지금 사실은 이렇게 짧게 보면요. 이렇게 박스에 갇혀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자, 보이시죠? 예. 이 부분 생각해 보고 충분히 모멘텀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 봐도 될 것 같다. 리포트들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덕전자, 우리 수익 실현했잖아요. 여러분, 80% 수익 나셨어요? 90% 내셨어요? 전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어쨌든, 타겟은 저희가 수익 실현한 것보다 어떻게 돼요? 낮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점. 그럼 저희가 매도 잘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박수를 좀 쳐주시고, 이걸로 수익 나신 분들은 더 많은 우리 친구분들 또 소개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32,600원에 근데 38,000원 정도 되니까 공략하실 부분을 공략하세요라는 그런 생각으로 좀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표현으로 해석해야지 야 이건 매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매수 유지 뭐 이런 의견은 당연히 애널리스트는 내야겠죠. 왜 타격 가격보다 어떻게 돼요? 낮으니까 말입니다.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해석해 보면 어떤 거냐? 한 번 정도 우리한테 투자의 기회가 더 남아있다. 이런 표현으로 좀 해석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자, 그럴 땐 그러면 올해 안으로 다 대덕전자하고 수익을 한번 더 내보려고 생각하면 그때는 무슨 포인트예요? 자, 이제 트레이딩 포인트로 좀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한 시절이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수익 실현한 날 39,800원, 뭐 39,000원,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께서 수익 실현하셨고, 그때 제 아이디 네임이 누구셨더라?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분노의 포도님이셨죠? 그때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수익 실현할까요? 말까요? 그래서 수익 실현하시고 소주 한잔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분께서는 반드시 꼭 이 영상 보시면 댓글 달고 거기다가 소주 한 잔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조정을 받으면 어디까지 와야 돼요?
이건 기본적으로 62 이동평균선이 매수 잡는 포인트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좀 잡아주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32,000원보단 조금 더 눌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만 원 초반대, 그래서 3만 원과 우리 32,000원 이 사이부터 매수 단가 조절하시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겠죠. 다만 우리 올라가는 건 분명히 한 번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디로 가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요.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정이 들어올 때가 사실은 바닥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는 주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잖아요. 지금 조금 눌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거보시면 121이평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 구간에 들어왔을 때 얘도 이 구간에 이렇게 같이 접혀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면 거의 그럴 때는 스트롱 바이로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은 충분히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조정 받을 때까지는 대덕전자는 조금 손을 대지는 않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적당한 조정의 눌림이 들어와서 얘도 조금 쿵 눌릴 때 그때가 가장 좋은 매수 포인트가 된다고 저는 전략을 만들어 놓고 웨이팅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부분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자, SM, 엔터테인먼트 중에서 SM 제가 리포트 해드린 지가 한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 꽤 많이 올라왔죠. 제가 리포트한 이후로 한 2만 원 정도 업사이드로 올라와 있습니다. 타겟가를 드렸는데 저는 15만 원을 드렸는데요. 타겟 가격 프라이스를. 근데 지금 삼성증권에서 17만 원을 제시하고 목표가를 좀 올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카카오로 인수되고 나서부터 생각보다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파워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 중에서 SNS라든지 카카오를 통한 여러 가지 활동,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가적인 알파 요소로 작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쎄요, 제가 볼 땐 갈 때까지 가는 거죠. 제가 볼 땐 JYP 뭐 다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업종이 다 같이 갈 확률이 높거든요. 동시에. 그러면 JYP를 필두로 두고 SM도 같이 움직일 텐데 얘네가 하나가 먼저 큰 놈이 조정을 받으면 같이 조정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타임을 생각해서 그냥 계속 홀드 하시면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건 말이에요. SM을 여러분도 잘 안 보시더라. 좀 섭섭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요. 진짜로. 한 이틀 동안 올려놨는데, 그 조회율이 한 100회가 안 넘더라고요. SM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을 안 갖는지, JYP가 훨씬 많이 올라가가지고, 주가 상승 업사이드가 더 작다니까요. 왜들 그러세요? 그러니까 SM 쪽을 홀드하고 계시다고 하면, 좀 벌써 매수하고 계시다 그러면 계속해서 홀드 가는데, 우리가 포인트는 그런 것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SM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저희가 리포트 드린 날이 이때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쵸? 예. 그래서, 제가 리포트 드린 날 쭉쭉쭉 올라가서 지금 이 정도 올라갔잖아요. 그 11만원대 우리가 드렸는데 지금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 수익이면 또 박수도 쳐주셔도 되는데 아무도 댓글을 그 밑에다 땡큐란 말도 안 달아놓고 그래. 인간이 좀, 그래 좀. 그죠? 예. 한 명이라도 계실 텐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디에 올랐어요? 여기 통과했단 말이에요. 여기 어때요? 저항선, 통과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급만 좋아지고 환경만 좋아지면 그냥 치고 올라가니까 홀드하고 가야 되는 거 맞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겟을 잡을 때 요 시그널 나올 때, 그러니까 한 방 나올 때, 한 방이 세게 나오면 그때가 좀 위험한 때고요. 한 방보단 두 방 연속으로 터지면, 다 됐구나. 이라고 나오시면 돼. 수급의 변동폭 이런 식으로 갈 게 똑같다니까요. 제가 그때도 설명 똑같이 드렸잖아요.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똑같이 보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대신에 여기 있는 머리 부분은 쳐버릴게요. 이거는 비이상적인 현상이니까. 그리고 요 아랫부분 스펙만 보세요. 라고 이야기 드렸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4만 원 정도 업사이드로 보고 4만 원, 5만 원이었죠. 그때 5만 원 정도 업사이드로 보면 11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이렇게 업사이드 얘기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안정적인 수준은 어디다? 여기과 여기. 그러니까 14만 원과 15만 원 이 구간이 가장 안정적인 구간인데 뭐 여기 정확하게 이 구간에 여러분 11만 원대 사셨다고 한다면 매수하셨다고 한다면 충분히 예를 들어서 삼성증권의 타겟 프라이스까지는 즐겨볼 만하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점프업하는 이 모습이 나오는 거, 여기 이 구간처럼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때는 조금 관심을 갖고 수익 실현을 준비하셔라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저는 단편적으로 얘기 드리면 매수 뭐 홀드는 무조건 의견을 드릴 거예요. 이 업황이 뭐 예를 들면 죽는 거나 이런 것들은 아닌데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높다 보니까 무엇이 필요한 거냐면 지금은 시간이 꽤 많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곧 4분기가 도래하잖아. 이석기는 사실은 캐펙스 비즈니스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종 소식이 많이 들렸잖아요. 조인트 벤처로 공장을 설립한다. 그럼 뭐가 나가요?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비용이라든지 즉 일회성 비용들이 앞으로 출연이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방원 들여서 뭘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그런 것들 때문이라도 주가의 상승폭은 잠시 부분 쉬어가는 브레이크 타임이 한두 달은 꼭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게 또 추가적인 레벨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JP모건에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조정이라기보다는 글쎄요 올라간 분 이렇게 치고 올라갔다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이런 구간이 나타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런 구간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뭐가 나옵니까? 다시 상승 파형이 형성이 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에요. 그래야지 또 2024년도도 재밌게 수익을 낼 수 있지 않겠어요. 뭐 포스코 홀딩스를 들고 있던 포스코 퓨처엠을 들고 있던 에코프로비엠을 가지고 계시던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해 줘야 되고 또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원가 부분이 어떻게 돼요? 또 다시 상당히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가 부담이 상당히 커졌다라는 것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가장 크게 조정을 받아야 될 때는 원가 부분보다는 나중엔 공급 과잉 뭐 이런 이슈가 나올 때가 큰 조정인데 공급 과잉 이슈의 포인트는 많은 리포트들이 언제부터 나타나냐? 2024년도 4분기부터 공급 과잉의 이슈가 나타날 거다. 왜? 여기저기서 공장 다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순간적으로 공급이 좀 과열돼서 초과되는 형국이 항상 나타나기 마련인데요. 공급 과잉 이슈가 나올 때는 조정이 상당히 크죠. 올라갔던 거 다 토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기다리시고 그 안에는 그런 부분은 당장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이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부분 대부분 리포트를 읽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짧고 굵게 설명드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LNF 같은 경우 컨센서스 하회, 어닝, 쇼크 그러니까 주가는 어떻게 돼요? 쭉 치고 올라가다 푹 빠지겠죠. 제가 과거에도 아마 한 2월달인가 3월달쯤에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양극재 업체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에코프로비안과 포스코퓨챔 두 개만 보고 가시면 좋겠다. 뭐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어느 뭐 셀 업체다 보니까 거기서 양극재는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LNF 같은 경우는 그 후에 뭐 테슬라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뒤따라 올라오긴 했으나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좀 그렇다. 기왕 포트폴리오 잡으실다고 한다고 그러면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 혹은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 홀딩스 뭐 이런 쪽으로 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보통 이런 기업들을 매수하신다라고 하면 3개월 이상 꼭 홀딩하고 가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은 좀 도입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테슬라 이슈가 있었던 때고요. 그 후로는 뭐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그렇죠? 예. 계속해서 주가가 늘리고 있는데 이것들은 아마 시장 컨센서스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닝이 별로 좋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확실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리포트를 드릴 때도 제가 단 한 번도 LNF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언급조차도 안 했을 거예요. 지난 한 6개월 동안.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유다. 오늘 처음 언급하는데 어닝 쇼크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갖고 계지 말고 포트폴리오 전환하셔라. 다른 걸로 가는 게 훨씬 좋겠다. 잠깐 나가서 오히려 전기, 전자, 스마트폰 혹은 뭐 바이오 이쪽에 가서 좀 놀다가 다시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우리의 좀 보세요. 2023년도 가장 탑픽, 핫픽을 꼽으라고 하면 에코프로비엠 박수밖에 없겠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라고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판가이나 뭐 이런 것들 실적 둔화세가 예상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좀 가다가 이제 브레이크 타임 좀 가져야 되는 건 당연할 거라고 하고요. 마운틴은 접어내야죠. 뭐 피크는. 그러니까 이거는 잘라내야 된다고 제가 얘기 드렸고요. 이 부분은 뭐 그렇다 치고 수급 때문에 발생된 것들이니까. 자, 그런 걸 떠나가지고 에코프로비엠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어떻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재나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업체가
업체보다 더 밸류에이션이 높게 평가받는 경우는 지금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점을 한번 우리가 퀘스천 마크로 좀 잡아야겠다라는 것들입니다. 물론 이쪽에서 공급하는 양들이 상당히 많은 건 좋지만 영업이익이나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는 생각해 보세요. 이게 YOY 대비 성장하는 폭은 11%, QOQ 7%이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나오는 데이터들은 뭐 100%, 200%도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런 부분이 있다. 왜? 미래 가치를 당겨오다 보니까 뭐 공장이 뭐, 그죠? 이렇게 계속해서 증설을 하고, 조인트 벤처가 설립이 되고, 투자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주식 가치로는 상당히 많이 상승한 건 틀림이 없으나, 이것들이 언젠가는 주가의 현실화 부분이 분명히 나타나는 과정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볼 땐 적어도 2024년도 3분기 넘어가면서부터는 공급 과잉이라든지 시설의 완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분명히 한 번 정도는 터치하고 갈 만한 내용입니다. 당장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2024년도 하반기 정도는 좀 주의하시면서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 홀드 하시는 건 저는 의견 똑같은데 그러나 수급이 많이 쏠리는 과정에서 주가가 쭉 올라 달릴 때 절대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는 쉽게 덤비면 안 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차트 보면서 얘기 드리면 항상 이렇게 마운틴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피크가. 이런 건 버려버리세요. 실제로는 우리가 패턴으로 가면은 이런 패턴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언젠가 이렇게 수렴하겠죠. 항상 모든 것들은 수렴하고 확장하고 이렇게 되는 과정들이 존재합니다. 좋은 거는 위로 수렴하는 거고 안 좋은 건 아래로 수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점은 알고 계실 거고 좋은 거니까 무조건 위로 수렴해 가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만 그렇죠? 예. 이상추로 확장되거나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확장 수축이 항상 존재한다. 선과 선이 있으면 확장 수축이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은 전체적인 게 좋기 때문에 윗단에서 확장 수축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안 좋은 건 어떻게 돼요? LNF 같이 그냥 내리꽂으면서 아래쪽으로 확장 수축이 일어나면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자, 이 두 개가 극렬하게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체크해 주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수익 실현하라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시장의 동향 이런 것들이 이런 환경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이라서 자극적인 언어는 가급적이면 삼가하면서 천천히 이야기 드렸고요. 충분히 머릿속에 정리가 되셨을 거라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일요일인데요. 푹 쉬시고 월요일날 또 파이팅 넘치는 생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